려하, 려동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넘어 이제는 조금 춥다 싶을 정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새해가 오겠죠. 감회가 새롭다기보단 반갑네요. 아무튼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추천 견적입니다. 성능과 가성비 사이에서 황금 밸런스를 찾아 만들어낸 견적을 샵다나땡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죠. 이 견적 게임 얼마나 돌아갈까 궁금하실 것 같아 견적별로 게임 영상까지 첨부해드리니 잘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견적은 따로 연락주시면 구성품을 화이트로 변경해드릴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번 달 이슈 3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핫한 최신 이슈죠. 4090을 포함한 AI 관련 칩들의 중국 수출 제한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선 중국의 군사용도의 핵심적인 AI와 고급 컴퓨팅 기술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첨단 AI 칩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치의 대략적인 내용은 총처리 성능이 4800 이상인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을 거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AI 칩 A100, A800, H100, H800 그리고 RTX 4090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조치 발표 이후 RTX 4090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23일 업데이트된 내용에선 본래 주어졌던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조치가 즉시 유효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 과정에서 4090이 삭제되어 이것이 과연 4090은 한 달 뒤부터 수출 제한을 걸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모든 조치에서 4090이 제외된 것인지를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에는 4090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 보이는, 실제로도 올라버린 상황이라 우리 같은 겜돌이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몇몇 업체들은 4090을 사재기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090이 완전 삭제되어 가격 떡락으로 피똥 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출시 소식입니다. 2021년 출시된 12세대 엘더레이크, 그리고 2022년 출시된 13세대 랩터레이크를 이어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가 출시되었습니다. 본래 2개 세대 동안만 유지하던 소켓을 처음으로 3개 세대 동안 유용함으로써 Z690 보드에서도 14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혜자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리프레시인 만큼 소폭의 클럭 상승을 통한 소폭의 성능 개선 외에는 크게 주목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4세대 i7 시리즈는 2코어가 추가되어 멀티코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꽤나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동결된 것도 그렇고 소켓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칭찬해줄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게 실질적으로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14세대 땜빵설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선택이었다는 게 되기에 다소 웃픈 상황이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SSD 가격 상승 관련 소식입니다. 저번 달부터 삼성의 낸드 감산 소식은 슬금슬금 들렸죠. 그런데 이번 달 초부터 낸드 값 상승 이야기가 그 위에 끼얹어지더니 결국 SSD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을 필두로 SSD 가격이 40% 가까이 치솟더니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제조사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슈로 이제 저점은 끝났구나, 오를 일만 남았네 하기엔 이 정도로 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저번 달에 최저가 69,000원대를 찍었던 PM9A1 1테라 모델의 경우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25일 기준으로 93,000원을 찍었으니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희 려더 컴퓨터는 이번 달부턴 SSD 가격의 동향을 한 걸음 물러서서 주시하되, 가격이 폭등한 제품들을 대신 가성비가 떡상한 도시바 메모리의 새로운 이름 키오시아의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D램도 있고 TLC에 AS 5년이니 빠지는 데 없이 알뜰하게 쓰기에 딱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원하시면 PM9A1 등 메이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 옵션도 다 준비해놨으니 가성비와 성능 사이에서 적절히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 달 소식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최근 코인 거래용으로 내놨던 PC 주문량이 살짝 늘어났길래 봤더니 비트코인이 최근 2주간 꾸준히 상승장이더라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반도체 이슈만으로도 꽤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코인까지 겹쳐버리면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금은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별일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달 견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이트로 색상 변경 가능하시니까요. 화이트로 변경 원하시면 구매 전에 저희 쪽으로 꼭 연락주세요. 먼저 첫 번째 견적입니다. 1번 견적은 기본 사무작업부터 인강, 유튜브 시청, 영화 감상용 등으로 추천드리는 내장 그래픽 사용 견적입니다. 인텔 CPU의 막내 12100을 사용한 만큼 인텔 특유의 빠릿함 하나는 대단하지만, 이후 소개해드릴 2번 견적 5600G에 비하면 영상 편집 등에 필요한 멀티코어 성능이 다소 아쉬운 편이라서 혹시나 가벼운 컴퓨터지만 조금 무거운 작업을 돌릴 예정이시라면 2번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매장에서 포스기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엑셀, 워드 파일을 작성하는 등 일반 사무 작업에 사용하시는 용도로는 예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견적입니다. 1번과 같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견적이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도 훨씬 강화되었고 멀티코어 성능도 강력해진 5600G 사용 견적입니다. 4650G를 사용해서 가격을 더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장된 성능을 가진 견적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가정 내에서 가벼운 게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1번 견적과 마찬가지로 사무작업, 매장 포스기용 등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게임용 견적은 아니기에 게이머분들은 4번 견적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견적입니다. 세 번째 견적은 주식 및 코인 거래용으로 추천드리는 PC로 모든 부품을 연결해주는 메인보드에 화면 출력용 단자가 총 4개 구성되어 최대 4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견적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다중 모니터 환경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겠죠. 본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CPU 12100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본체의 성능을 조금 더 올려서 아주 원활한 트레이딩 환경을 갖추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CPU를 12400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2400F 아니고요, 12400입니다. 네 번째 견적입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게임용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가성비 게임용 CPU 12100F와 엔비디아의 가성비 게임용 그래픽카드 1660 슈퍼를 조합해 완벽한 가성비 게이밍 PC를 만들어냈어요. 스팀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조금 무거운 게임도 구동할 수는 있겠지만 요 견적은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등 가벼운 온라인 게임 구동에 더 적합하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같은 멀티코어 활용 작업의 경우 아쉬운 대로 구동은 가능하겠지만 CPU 플러스 보드 세트로 비슷한 가격에 구성 가능한 5600이 효율이 더 좋으니 이건 저희 쪽으로 따로 문의 주세요.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AMD의 라이젠 5 5600과 엔비디아의 RTX 4060을 사용해 FHD 환경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게이밍 경험은 물론 작업도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 견적이에요. 네 번째 견적이 온라인 게임용이었다면 이 친구는 스팀 게임용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최신 게임들의 경우 라이젠 5 5600과 같은 6코어 12스레드 CPU를 사용하면 더욱 부드럽게 구동 가능한 것도 있고 영상 편집과 같은 멀티코어 활용 작업에서도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만큼 이점이 굉장한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효과를 많이 집어넣는 작업의 경우 램을 32기가 정도로 늘려서 구매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일반적인 게임용이라면 이대로 그냥 바로 구매하셔도 오케이. 여섯 번째 견적은 다섯 번째 견적의 인텔 바리에이션입니다. CPU를 동체급의 인텔 제품인 12400F로 변경해서 구성한 견적이에요. 전반적인 사용감은 큰 차이가 없어 FHD 해상도에서 무거운 스팀 게임도 충분히 가능하고 작업에서도 6코어 12스레드의 강력한 파워로 죄다 넘겨주는 녀석이죠. 특별히 인텔을 선호하시거나 출시된 지 꽤 시간이 지난 국산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경우라면 여섯 번째 견적을 제한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려 엔비디아의 RTX 4060 Ti를 사용한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강화되었으니 자연스레 게임 성능도 올라와 기존에 약간의 옵션 타입이 필요했던 게임들도 이제는 옵션 타입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 선에서 PC를 구성하신다면 현재 가장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이에요. 멀티코어 성능은 다섯 번째 견적과 차이는 없겠지만 작업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램을 32기가로 변경해서 구매하시면 후회 없는 투자가 되실 겁니다. 여덟 번째 견적은 일곱 번째 견적의 인텔 바리에이션입니다. CPU가 인텔 12400F로 변경된 만큼 개인의 제조사 선호도에 따라 취향껏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선 5600이 더 메리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텔을 선호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홉 번째 견적입니다. 이 친구는 QHD 가성비 게임 올인형 견적입니다. 이름이 화려하죠. CPU는 변경이 없지만 그래픽카드가 무려 RTX 4070으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FHD에서 놀 게 아니라 QHD에서 놀 수준이라 어쩔 수 없는 변경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게임 성능은 그래픽카드 성능과 비례하는 만큼 CPU에서 뺀 힘을 그대로 그래픽카드에 올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만큼 성능 하나는 죽여줍니다. 전세대 80번대와 엇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니 더 말이 필요할까요?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가리지 않고 그냥 죄다 씹어먹어 줄 거예요. 열 번째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CPU와 그래픽카드 균형이 제대로 맞는 QHD 고사양 게임용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에서 처음 등장한 라이젠 5 7500F는 이전까지 사용하던 5600과 물리적인 코어 수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한 세대 진보한 성능으로 멀티코어 성능은 물론 게임 성능도 10% 이상 향상된 대단한 녀석이고요.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 내장 그래픽까지 제거했으니 가성비는 더욱 좋아졌고요. FHD 해상도는 완전 정복,
QHD 해상도마저 너무나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요 견적, QHD 해상도 유저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번째 견적이 게임에 올인한 견적이었던 반면 요 11번째 견적은 게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상 편집과 렌더링 등 멀티코어 성능에서 비약적인 향상이 있는 QHD 고사양 게임용 플러스 작업용 견적입니다. 이번 달에 갓 출시된 최신 제품이죠. 인텔 14600KF를 사용해 최신 감성 플러스 성능 모두 챙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00F와는 비교 불가한 멀티코어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CPU 차이에 따른 게임 성능에서의 차이도 당연히 있어서 게임 플레이 중 미세한 끊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하위 1% 프레임도 더 높게 뽑아주니 끊김없는 부드러운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절대 가격에서 꽤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 견적은 어디까지나 작업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니 게임만 하신다면 10번째, 작업도 하신다면 이번 11번째 견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용이라면 램 32기가는 언제나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12번째 견적입니다. 라이젠 5 7500F와 4070ti를 조합한 QHD 가성비 고사양 게임용 견적입니다. 4070이 3080에 대응하는 제품이라면 4070ti는 그보다 3단계 높은 3090ti에 대응하는 제품이라 성능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여건이 되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4070ti를 무조건적으로다가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내면 QHD 해상도는 완전히 정복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유명한 4K 해상도도 넘볼 수 있어요. 물론 무거운 게임은 옵션 타입이 따라야겠지만 엔간한 온라인 게임부터 무난한 스팀 게임은 다 그냥 구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뒤졌죠? 성능 뒤졌죠? 그냥 개쩐다 이겁니다. 13번째 견적은 11번째 견적과 같은 작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견적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14600KF 플러스 4070ti 조합의 견적입니다. 14600KF의 엄청난 코어 스레드 수로 작업은 던져주는 대로 다 처리해버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을 돌려도 돌리는 대로 다 부드럽게 구동해줍니다. 12번째 견적과 게임에서의 최소 프레임 차이, 그리고 영상 편집 등 렌더링 등의 작업에서 성능 차이를 생각하면 절대 가격 차이를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게임, 작업 둘 다 잘 돌리고 싶으시다면 요 견적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견적입니다. 요 견적은 완벽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텔 14세대의 경우 13세대의 재탕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격을 포함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 단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 i7 시리즈의 코어 수가 늘어 멀티코어 성능이 꽤 상승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요 견적은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20코어 28스레드의 강력한 힘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CPU인 만큼 강력한 쿨링을 위해 순행 쿨러도 채용했고요. 기본적으로 램과 SSD도 풍부하게 구성했어요. 원하신다면 그래픽카드는 낮춰서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무거운 작업 구동엔 강력한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 만큼 필요에 따라 적절히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700K? 이건 못 참는다고. 원래 이 정도 순번까지 오면 600KF에 4090을 조합한 가성비 4K 게임용 견적부터 시작해 온갖 하이엔드 견적을 소개해드렸을 텐데요. 이번 달은 앞서 말씀드린 AI 칩 중국 수출 규제 이슈 때문에 4090을 싹 다 쓸어가 버려서 저희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눈물을 머금고 견적을 삭제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무튼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손님도 저도 윈윈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제가 발품 팔아서 괜찮은 거 괜찮은 가격에 준비해 볼 테니 하이엔드 제품군 관련해서 문의 주고 싶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11월 추천 견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텔 14세대가 출시되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쿨앤과 캐조는 당최 적응이 안 돼. 새 CPU 라인업인데 신기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쉬운 제품 구성은 둘째치고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랑 별개로 4070 슈퍼 루머가 꽤 구체적으로 도는 것 같던데 이 친구는 또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니까요. 한번 들려서 확인해주시고 기타 구매 문의는 더보기에 있는 저희 레더컴퓨터 채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